오늘은 좋아하는 일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여러분은 한 단어로 정의를 내리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일을 명확히 정의할 수 있었어요. 바로 축구인데요. 저는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당연히 축구 선수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들이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할 때도 난 당연히 축구 선수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고, 친구들도 너는 하고 싶은 게 명확해서 좋겠다, 고민이 별로 없어서 좋겠다, 미래에 대해. 그래서 이제 저를 부러워하기도 했었죠. 그런 고민을 많이 안 하는 거에 대해서.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내가 선수가 되기에는 실력이 부족하다 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이제 그걸 깨닫고 난 후로부터 마음이 조금 많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제가 축구라는 뭔가 한 단어로 정의 내릴 수 있는 무언가를 좋아하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사라져 버리니까 뭔가 공중에 붕 떠버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시 축구에 버금가는 무언가를 목표로 삼아서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게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다른 걸 뭔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때까지 그게 쉽게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좋아하는 걸 한번 찾아보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들어가서 여러 활동들도 해보았고 했는데 뭔가 예전처럼 순수하게 좋아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축구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 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뭔가 선수가 되는 게 아니면 다른 건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축구랑 관련된 거는. 그래서 이런 날이 좀 반복되다 보니까 이러다가 내가 영원히 내가 좋아하는 걸 찾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동시에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라는 표현이 맞는가? 였는데요. 사실 좋아하는 일은 무언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실을 그냥 무시하고 스스로 어떤 조건을 세워가면서 그 조건들에 부합하는 것들만 내가 좋아하는 거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조건들을 세워서 좋아하는 일을 계속해서 찾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좋아하는 일을 찾고 있다, 난 아직 좋아하는 일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처럼 조건들을 스스로 마음속에 설정하고 계시진 않는가, 만약에 저와 같이 이런 조건들을 설정하고 계신다면 그거를 일단 없애라 라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설정한 조건 첫 번째는, 좋아하는 일이 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가 인데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 미래에 저를 먹여 살려야만 한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어야 라는 거죠. 그런데 또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걸 즐겁게 지속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제가 근데 이런 생각을 언제부터 했냐면, 이제 축구 선수들을 보면 어릴 때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축구를 하거나 그런 선수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의 이런 성장 스토리를 보면 되게 드라마틱하고 진짜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시나리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꿈을 키우고, 와, 저게 진짜 멋있다, 저게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다가 이제 축구를 제가 이제 그만하게 되니까 다른 좋아하는 거를 찾아야 하는데 그만큼 내가 좋아하는 게 없는 거야. 근데 그것들이 이제 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것들도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현실이 아니라 이상적으로 좋아하는 일을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단지 이제 난 좋아하는 일을 찾을 거야 하는 그 마음과 그 좋아하는 일이 내 미래를 책임지고 나를 먹여 살릴 수도 있어야 해 라는 마음은 조금 분리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좋아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인데요. 내가 누군가한테 나는 이걸 좋아해 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게 이제 남들이 보기에도 멋진 것이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선뜻 쉽게 선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뭔가 남들의 시선을 무의식적으로 계속 인지를 했다라는 건데, 사실 남들은 제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아예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물론 많은 이제 영상들에서 이렇게 보기도 했지만, 제가 최근에 빅매직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도 되게 비슷한 내용이 나왔거든요. 빅매직이라는 책의 작가가 20대인 시절에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었다고 해요. 근데 그 상황에 어떤 70대 중반의 할머니를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모두 완벽해지려고 갖은 애를 쓰며 20, 30대를 보낸다. 왜냐하면 그 나이엔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가 너무나도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40, 50대로 접어들면 마침내 자유로워지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때부턴 남들이 나에 대해 뭐라 생각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고 결심하니까.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60, 70대가 되어야 비로소 찾아온다. 그 시기엔 드디어 이 해방감을 주는 진실을 깨닫게 된다.
그건 바로 어차피 아무도 나에 대해 생각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에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어떤 걸 좋아하든 사실상 크게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에 남들의 시선이라는 그런 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렇게까지 두 번째였고,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단어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정의할 수 있는가인데요. 되게 웃기는 조건이죠, 사실. 근데 저는 이 좋아하는 일을 한 단어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뭔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산책을 좋아한다고 하면 누구는 혼자 걸을 때 느끼는 고독함이 좋을 수도 있고, 다른 누구는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그 순간이 좋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그 순간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같은 산책을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특정한 순간은 뭔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없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말한 이 세 가지 조건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겨두고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고 해서 계속 당연히 못 찾게 된 거죠, 이때까지. 첫 번째가 뭐 좋아하는 일이 미래를 책임지는가, 두 번째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주는가, 세 번째가 단어로 정의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어떤 조건을 세우고 있었는지 알게 되니까 마음의 부담감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심이 생기거나 좋아하는 그런 모먼트가 생기면 그냥 그걸 해버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그거 자체를 즐기면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에 부담을 주지 않고. 그래서 만약에 좋아하는 게 없다, 나는 아직 좋아하는 걸 못 찾았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 저처럼 조건을 스스로 마음속에 설정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좋아하는 일이라는 주제로 한번 짧게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찾으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